나이키 실적 보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내일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대세다. 리오프닝, 이쪽 관련된 쪽은 오히려 의외로 수혜로 떠오르는 섹터가 아닐까. 좀 될만 하면은 또 한 번씩 쿵떡쿵떡 이렇게 그렇죠. 또 흔들리는 거 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그렇게 완연하게 돌아왔다고 보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미국 시장이었는데 일단 오늘 자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조금만 더 가서 살짝 좀 보여주고 밀려서도 됐는데 그러니까 저 터치는 할 줄 알았죠. 네, 이 정도까지는 터치하고 월말 또 반기말 분기말이다 보니까 그때 좀 들어오는 거 가지고 좀 터치할 줄 알았는데 그냥 꺾이네요. 하지만 일단 한번 단기 물량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서 반전 나오고 눌러놓고 힘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쪽에 희망 회로를 막 돌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뭐 이게 물린 분들의 특징이죠. 그렇죠. 예. 그 차트를 봐도 이제 내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보통 이제 시도하다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단기 이동 평선을 따라올 때까지 한번 이렇게 딱 확인하는 과정도 나올 때가 있다라는 쪽인데,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약간 11,200은 지켰으면 하는. 네, 오늘 새벽에 보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 완전히 실망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안 된다 그러면 개파락해서 또 쭉 밀리겠죠. 근데 그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래도 7월 달 중반까지 큰 이슈 없는 상황에서 한번 또 위협적으로 나오고 또 돌아가느냐 이것도 뭐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보게 되면 어제 보니까 오후에 갑자기 한 2시 넘어서부터 코스피만 혼자 막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또 요즘 보면 또 G7 정상회담 있고 나토 정상회의 있다 보니까 뭐 좋은 얘기 나오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지만 근데 가서 좋은 얘기 나올 게 없거든요. 약간 진영이 뭉친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진영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만 나오겠죠. 그러면 뭐 일단 러시아와 아니면 또 지금 나온 사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동맹끼리의 뭐 손을 꾹 잡는 게 보여주게 되면 지금 사태에서 좋아질 내용들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또 시장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오늘 저점에서 빠르게 이익도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아마 오늘 또 미국 시장까지 보고 거기서 나오는 또 그 역외 선물까지 계산하게 되면 한 2,400선 중심에서 공방은 또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난번에 6월 초에 비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변화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는 이때는 신용잔고가 23조 지금은 어제 27일자 기준으로 18조 그 사이에 요거 나오면서 5조가 털렸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떤 레버리지 부담이 좀 덜었다고는 하는데 이 수준이 낮은 거냐 18조니까 지금. 네, 18조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 15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저희가 이제 신용잔고 단순한 금액보다는 시가총액 대비한 신용잔고 그리고 또 예탁금 자산 대비한 신용잔고를 봤을 때 시가총액 대비한 신용잔고 비율은 그동안 이제 시가총액이 쭉 올라왔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 그래서 한번 그 30% 밑으로는 쭉 내려가게 되게 되면 그래서 한 15조 얘기를 드렸던 게 그 정도인데 아직 뭐 완전히 많이는 정리됐지만 조금 좀 남아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봤을 때는 좀 오늘은 양봉의 기운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또 저희도 반기 말이고 그랬을 때 뭐 너희만 반기 말이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게다가 이런 때는 또 좀 도움을 줘야 될 그래도 좋은 거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보면은 그나마 중국이 어떤 또 속도가 약간 가속화되는 것 같아서 요것도 이게 왜 안 나오죠? 예. 예. 손가락을 탓하셔야죠. 이게 마우스 탓도 하고요. 안 되면 또 나머지 탓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증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약간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그나마 또 좋은 거가 해서 계속 또 기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2,400선에서 결론적으로는 전후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약간 좀 그래도 양봉의 패턴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화이팅 해야죠. 제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나이키가 실적이 발표됐는데 나이키 실적 보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나이키 실적 세금 관련된 이슈가 좀 덕을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크게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와 재고가 많이 늘었네요. 네, 아마 미국에서 지금부터는 재고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안 좋아서 그렇죠. 오늘 또 급락의 이유를 거기서 찾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좋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나오는 기업들 재고도 소화가 안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아마존도 지금 프라임데이라고 하는 멤버십으로 세일을 그러니까 크게 하는 거죠. 중국의 광고제처럼. 이게 1년에 2번으로 늘린답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오고 아마존이 폭락했죠. 폭락 그렇지. 한 3% 하락했는데 아니 뭐 그러면 1년에 5번 하지 그렇게 잘 팔릴 재고 갖고 있는 거 소진하려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점에서 쏙 좋은 뉴스도 아니었다라는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기업 실적에 대한 예고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거기다가 또 내일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게 6월 30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우리한테 우리 반도체 국가인 한국에게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죠. 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잘하고 있는 게 진짜 3위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차피 1, 2위는 저 합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겠다라고 머리 되게 잘 썼어요. 공략하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예, 이쪽의 점유율이 55%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아마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지난번에 내용들을 살짝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얘기 안 하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자기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걸 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PC 서버용 이쪽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뭐 당연히 커지면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 B2B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강화를 해서 성과 지금까지 보여준 쪽과 손을 잡겠지. 새롭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우리랑 손 잡아줄까 이런 거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더 잘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에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차량용 쪽에서 커지는 거 상당히 무시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자율주행차, 차량용 전기차 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여기서 잘 해놓았으면은 우리 또 AI를 활용한 가전 쪽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경각심을 좀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를 삼성전자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설득을 무슨 설득이요? 그냥 주가 좀 올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기하고 올게요 그냥. 네. 네. 그럼 삼성전자는 사실 그 배당을 높인다는 것도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M&A나 좀 한번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메모리 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안에서 성장성이 클 것들. 그러니까 즉 앞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쪽에서도 앞으로 이쪽으로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조금 이제 방향성 전환도 살짝 해가면서 투자자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답답해서 이런 얘기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네. 다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지금 일단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국내 시장 그래도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들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제도 보는 시장의 여러 가지 섹터들, 특히 시장에서 위축됐다가 올라올 때 어떤 섹터가 강하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 누가 먼저 고개를 많이 드냐라고 봤을 때 딱 어제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에너지다라고 하면서 어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원전 관련주 단기적으로 보자라면서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가 어제 큰 변화가 나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BHI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아유, 어저께 얘기하셨던 BHI. 아유. 엎드려서 저를 왜 이렇게 의욕이 안 생기지? 야, 아침장에 네. 우리가 나스닥 이 뉴욕 증시 때문에 이 의기소침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다 얻어 걸린 거죠, 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앞으로 일에 신경만 쓰이지. 네, 그냥 있고요. 예, 아니, 저도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르는데 갑자기 블로그에 감사합니다는 글이 올라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하고 봤더니 이제 그것도 또 공격적으로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유, 또 말씀 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책임이 무겁습니다. 반도 네. 모니터과 함께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되다 보니까 예. 네, 결론은 어저께 BHI 맞췄다는 거. 네. 아닙니다. 그냥 네,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 에너지가 지금 대세다. 양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도 원자력도 하나의 에너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네, 다 칭찬합니다. 글 올라오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어떤 뭐 종목들 얘기하거나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뭐 그러면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사 이게 아니라 기업 내용들을 보시고 차트도 보시면서 탄력 보시면서 매매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냥 이런 트렌드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 드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얻어 가십시오. 저희 임 대표님께서 유능하신 분들 많이 또 섭외를 하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 예. 그래서 신시장 에너지입니다. 네, 이쪽도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근데 단기적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전에 한병화 연구원하고 한번 해봤더니 네. 이분은 저가, 그러니까 오히려 한 4년, 5년의 텀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풍력 관련 아주 찬양론자신데 제가 그분의 이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 굴곡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산업의 섹터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건 중요합니다만 시장 동향도 맞춰가면서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게 ESG 찬양하시는 강도가 너무 세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어차피 ESG는 지금 봐서 에너지 쪽에 확보하기에 대한 답이 없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화석 연료, 석탄 발전 이거 어쩔 수 없다. 다시 해야겠다.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큰 트렌드도 물론 가는 건 맞습니다만 큰 트렌드가 그렇게 또 안 됐었을 때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쪽에 가속도를 밟았던 부분들도 좀 돌아와야 되겠죠. 네, 그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원자력 관련된 쪽은 제가 보기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가서 뭔가 변화가 나와서 수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약간 테마주 성격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대응해서 수익 내고 빠지시는 것도 빠지고 그렇게 치고받는 이런 매매가 더 낫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한번 팔고 다시 볼 때다라고 원자력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재생도 계속 관심은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도만 해도 EU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40%, 35%에서 약간 더 올렸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답이다가 아니라 지금 뭐든지 해야 됩니다. 에너지 확보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변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태양광, 풍력,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 한때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했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공급 과잉인데 약간 자정작용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품목들은 그러니까 어떤 화학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품목들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게 되면 일주일마다 나오는 폴리실리콘 가격들 체크하시면서 보는 것도 태양광 쪽에 투자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고 또 하나 미국 동부해안의 여론계주와 백악관이 MOU 맺었더라고요. 네. 풍력 설치하자. 네, 근데 잘 보시면 동부해안입니다. 서부 쪽은 좀 약간 마일드한 것 같고요, 바람이. 그리고 동부 쪽이 좀 더 강하가요? 또 미국 동부 이렇게 쭉 한번 저를 좀 보내주세요. 한번 그럼 체크하고 맛있는 햄버거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한번 와서 말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풍력, 태양광 쪽 계속 관심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추세가 약간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관심 있게는 더 이렇게 좀 자리는 좀 더 지켜보시되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는 동국 SN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일단은 자리가 그렇게 싹 완전히 딱 눌림목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올라가다가 거래 늘어나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럴 때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거 쫓아가시는 것보다 살짝 오늘 아침에 초반에 눌렸을 때 그때 대응하긴 좋은 것 같은데요. 이쪽도 지금 벌써 성과가 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흐름들
나쁘지 않다는 쪽인데 하나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600원대 이게 좀 중기 저항 지지권인데 여기 이탈하게 되면 그냥 손절입니다. 하지만 위쪽으로 지금 좀 덜 간 풍력 쪽에서 좀 아직 시세가 좀 덜 난 쪽이다 보니까 살짝 관심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네. 이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네.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풍력이 괜찮아요? 요 얘기만 들으시는 거라. 그리고 저 주식 괜찮대. 그러 들어가. 뒤에 얘기하신 요런 가격이 무너지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요 정도 가격이 되면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또 개인적인 표가 네, 있잖아요. 네. 요런 거에 대해서는 흘려버려가지고 샀는데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또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은 뭐야 계속 빠지네? 이래가지고 네,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은 투자할 때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상은 그렇지. 전체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어차피 오늘 장 보는데 내가 뭐 종목으로 뭘 좀 먹어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저 같은 뭐 틱돌이 같은 입장으로 틱돌이. 예, 그런 입장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가다가 좀 탄력 빠진다 그러면 바로 손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이게 모든 걸 이게 보니까 풍력이 좋대. 그중에서 오늘 동국 SNC 얘기했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것만 사실로만 모든 걸 받아들이시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거 끝나고 동국 SNC가 무한회사인가 강원발전이 이 회사가 벌써 하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강원도에 강원발전에서 성과가 얼마나 나오나 그리고 또 리포트 나온 게 있네 보니까 한 2달 전에 나온 리포트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겁니다. 그거 보고도 내용 체크하고 하시고 괜찮네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네. 항상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시 돌려보기 하시고요. 제가 중요한 라인을 말씀드려요. 제가 목표가 이런 거 모르겠는데 여기 터치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손절은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무슨 종목을 얘기하든 간에. 그거는 꼭 체크하시면서 좀 바람 라인 이런 것 체크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손절가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바람 라인. 저기 혀 좀 더 굴리는 연습을 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Yes, sir. 예썰은 좋았어. 예. 네. 자, 네. 그다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돈 벌고 싶다는 욕심만, 그러니까 그런 희망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실현시킬 내가 실력이 준비가 돼 있는지 요거 좀 체크하시고 냉정하게. 맞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보니까 치과 관련된 쪽이 이게 요즘 리오프닝 관련된 쪽 다 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쪽은 리오프인이네요. 죄송합니다. 리오프닝. 예, 이쪽 관련된 쪽은 오히려 의외로 수혜로 떠오르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솔직히 뭐 화장품이나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지금 임용기기 이쪽도 많이 죽었죠.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만큼 갈까? 아니면 화장품 그만큼 살까라고 하는 소비 심리가 들어오는데 치아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 아픕니다. 이게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병원 가기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럴 때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업체들도 지금 보니까 올해 증설하는 회사, 내년에 중국 노리는 회사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움직이는데 좀 괜찮다 싶은데 가끔 이제 대표적인 주장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죠. 뭐 해볼만 하면 또 사건 터져요. 그래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 뭐 악한 마음은 없는데 사보기는 좀 그러지 않나.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차라리 치과 관련된 쪽에서 뭐 나머지 종목들 뭐 어제 보니까 덴티스, 레이, 뭐 덴티움 이런 종목들이 더 빠르게 자리 잡고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치아 치료가 임플란트 관련주죠. 이쪽도 보자라고 하는 쪽에서 의외로 바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제가 그래도 눈길이 갔던 건 이제 레이라는 회사인데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많이 급등했네요. 요런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회사 중에 하나가 덴티움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신고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덴티스 이것도 어제 보니까 저점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근데 왜 오스템은 왜 여기서 비빌댑니까? 기관이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기관도 물렸네요. 물렸죠. 예. 그리고 왜 못 끝내냐면은 자기가 물렸으니까. 지난번에 악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거
좀 그렇죠. 네, 내용 보면은 그렇죠. 이게 네.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기관이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격이. 딱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않고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가 큰데 그 가운데서 또 이런 기업? 저도 외국인의 심정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나머지를 보자라면서 혹시 바텍이라는 회사가 실적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못 오른 회사의 위험은 그거죠. 다른 쪽은 좀 가벼워서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실적 괜찮은데 좀 볼까 하다가 좀 무거워지는 현상. 이것도 중요할 텐데 결론은 딱 이 자리입니다. 그냥 3만 원대 이탈하게 되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저점을 또 찍는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딱 보시되 이렇게 되면은 좀 뒤늦은 후발주자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한 3만 5천 원, 6천 원대 부분까지 이제 돌리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다시 어차피 이쪽에 치과 의료 이쪽은 나쁜 섹터, 성장하는 섹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격 조정이 많이 됐네요. 많이 됐죠. 네, 많이 그래서 됐네요. 생각보다 못 올라와서 그러면 뭘 보고 있나 싶었더니 그렇게 뭐 또 수급도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많이 저희와 비슷한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쑥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전력 설비 관련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요까지 보게 되면은 전력 설비 다 똑같습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게 신재생 에너지건 뭐 가스건 뭐 발전을 뭘 하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됐을 때 거기서 어떤 쪽이건 들어오는 거는 전선 필요할 거고요. 거기다가 변압기 이거 계속 필요하다는 쪽에서 강조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어제 뭐 10% 11% 쫙 다 트릭 쓰지 마시고요. 칭찬 좀 해주세요. 예. 네. 이쪽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울해지면 안 돼. 네, 예. 잘한 건 잘한다. 그렇죠. 못하면 사과하고. 잘했습니다. 쓰담쓰담 칭찬. 네 개. 예.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또 전선 쪽도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전선 쪽 같은 경우 무슨 변화가 나오냐면 항상 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이 구리 가격이 이번에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실적 괜찮을 겁니다. 전선 쪽은. 거기다 해적 케이블,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전선을 와야 되니까. 그럼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전력을 그러니까 고압으로 보내야 전력 손실이 적죠. 그래서 변압기 그리고 또 송배전 관련된 쪽은 다 필요하다는 쪽에서 빠르게 보게 되면 고압 케이블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LS 전선.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LS 전선은 아시아 아닙니다. 베트남 쪽인데 영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분을 그대로 하는 회사가 LS입니다. 요거고 두 번째가 일진전기, 세 번째가 대한전선인데 대한전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구조 가지고는 조금 좀 그렇고요. 그러면 딱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일진전기인데 이 회사도 관심은 많은데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있는 입장 쪽에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LS가 제일 낫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지금 아직 고점 돌파 안 했거든요. 그런 쪽에서 또 지주사다 보니까 약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부담감은 있어도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은 나올 것이다 하는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